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오면 시장이 좀 네. 음봉전환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진짜요? 있어요. 빨리 벗으세요. 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될지 세 가지 종목 OX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노하우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인테크닉스예요. 삼성의 새 폴더블 폰 출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잠잠하긴 해요. 뭐 이전처럼 뭐 예약 판매 얼마, 뭐 지금 뭐 러쉬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잠잠하긴 한데 파인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뭐 폴더블 폰 관련주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OX 의견 주시죠. 오로 일치가 됐는데요. 파인테크닉스를 봐야 되는 이유? 폴더블 폰 관련주 다 O인가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폴더블 폴론주 관련해서 오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근데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G 플립 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사전 예약 판매대가 한 100만 대 정도였는데 거의 완판이 되었고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목표 대수를 한 1000만 대 이상으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힌지랑 메타플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조금 보게 되면은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LED 사업 부문하고 그다음에 IT 사업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각각 30%랑 70%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공시 하나가 나왔습니다. 9월 1일 날에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조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날까지만 거래가 되고 정지가 했다가 이제 10월 7일 날에 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비율로 보게 되면은 파인테크닉스 이제 기존 LED 사업 부문이 0.35%, 그다음에 IT 부분 사업 부문이 0.65%에서 인적 분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LG 엔소를 조금 보게 되면은 물적 분할을 했을 때에는 소액 주주가 조금 외면을 받는 이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해당 비율만큼 똑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T 부분이 조금 분리가 되어서 파인 엠텍으로 조금 이제 다시 주가가 상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가치를 인정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두 가지 주식을 이제 들고 있을 때 조금 더 큰 수익을 좀 노려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O 주셨는데요. 사무과 차장님도 똑같이 오잖아요. 네. 사실 뭐 파인테크닉스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애플도 이제 무슨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이제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2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폴더블 폰 더하기 스마트폰 부품주로까지도 O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일단은 애플의 대기 수요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7억 대 이상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로 이어서 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가격을 전작과 똑같이, 그리고 다른 쪽은 굉장히 비싸게 전략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충성국에 반드시 우리한테 와라는 자신감들이 좀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폴더블에 관심이 있거나 뭐 플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일단은 애플 나오는 거 기다려보자,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기대감이 컸다라고 하면은 100만 대를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97만 대, 그렇게 뭐 감흥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파인테크닉스 비롯해서 뭐 KH바텍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기관 쪽 매도에 의해서 쫙 빠졌어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예전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인테크닉스 지금 내장 디스플레이를 접는 기술은 다른 쪽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들을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120주선까지 빠졌던 자리 8,500원 부근까지 빠졌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메리트가 발생이 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체 섹터, 전체 테마로 넓히기보다는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의견이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에너토크 볼게요. 13년 만에 K 원전 수출. 사실 우리가 계속 이 뉴스를 기다리면서 원전주들을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딱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많은 원전주들이 윗꼬리를 달거나 하락선하는 네. 종목들이 많아요. 에너토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원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주시죠.
OX 나뉘어졌는데요. 그 이슈에 팔아라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아, 꼭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원전 내에서도 네. 조금 종목을 선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흑자 기조는 굉장히 연간으로 유지를 잘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되게 들쑥날쑥한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밸브, 댐퍼 이런 쪽에서 자동 개폐 장치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과 감속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발전 플랜트, 상하수도 시설, 조선소, 제철소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다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게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흑자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도 제품에 납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2만 원 부근까지 2021년에 올라왔다가 한번 꺾였다가 얼마 전 2022년 한 3월 정도 되죠. 그때 18,000원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림상으로 좀 쌍고점을 찍고 일단은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번에도 주봉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일단은 마지막 이평선에 막히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다른 조금 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에너지 관련해서 증시의 테마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에너토크는 막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제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수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자리예요. 그 차라리 다음 주에 잭슨 회의 보고 난 이후에 12,000원, 600원대 지금 정도 가격이네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 거기다가 14,000원 중반대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같이 나오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닐 것 같다. 물론 내용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X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백대윤 FA는 그래도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에너토크의 오 의견 무엇인가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눌린 거 보고는 조금 X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O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테마 중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이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09년도 이후에 가장 큰 원전 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또 지은 곳이 세계에서 전례가 없고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막에서 조금 이제 짓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종들이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수주 건들이 지금 또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2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에도 지금 또 1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있어서 수주가 또 나왔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부분으로 이제 탄소포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정착을 되게 되면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서 매출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지금 세간에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SMR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전보다는 조금 더 적은 부지에 또 내륙에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프랑스나 아니면은 유럽 선진국들이 이제 에너지 조금 이런 쪽에 문제를 겪다가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롱텀으로 봤을 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토크 오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남해화학이에요. 유럽발 비료 대란 때문에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을까요? 남해화학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한번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오를 일치가 됐는데 사실 뭐 비료주도 그렇고 사료주도 그렇고 이 곡물가 때문에 변동이 유독 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엇박 나면은 이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내가 파니까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났는데 남해화학에 대해서 좀 내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고 투자 원칙을 잡아볼래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비료기 때문에 네. 이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암모니아.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암모니아가 중요한데 일단은 암모니아 쪽에서 세계 최대 비료 업체인 야라 인터내셔널이에요. 이쪽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대폭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체 생산량에서 한 35% 수준까지 줄인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이제 이 음식료라던가 곡물 이런 쪽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남해화학이 오늘 굉장히 좋은 그림.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반대로 싫어하는 자리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자리로 121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급까지 잘 붙어 있어요.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 보험 다 같이 지금 매수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자리라고 하면은 저는 좀 사는 자리고요. 일단 이렇게 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당분간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료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일단은 곡물 가격이 내릴 때 조금 같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16,000원 정도가 사실상 121선 돌파했을 때는 보이거든요. 내용적으로도 일단 암모니아, 축소 관련해서 비료의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의 살 종목도 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무협 소설과 본격 고성장 진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웹소설 웹툰과 관련된 종목인지 네. 한번 열어볼게요. 다음 주 어떤 종목을 미리 볼까요? 종목명은요? 무림 PMP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갖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나 본데 무림 PMP 하면은 뭐 나무 목재, 종이 이렇게 네. 생각나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기에 오늘 매수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도 이제 무림 보고 무협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종이 관련된 직업이잖아요. 네. 일단은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은 펄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에 한 톤당 한 6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톤당 거의 1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펄프 가격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뭐 이제 캐나다 좀 서부 지역에 홍수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지역의 파업, 그다음 뭐 이제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이 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한 1,880억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1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후에는 이제 공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한 7일에서 14일 정도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렇고요.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이제 펄프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펄프 매출의 한 30% 정도가 이제 무림 PMP가 이제 진행이 되고 70%가 제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조금 신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물건을 조금 구매를 해보시다 보면은 택배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제 종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뭐 종이나 아니면은 되게 친환경적인 제품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이 무림 PMP가 최근에 이제 펄프 몰드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화 해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로 이제 하반기에 또 출시할 예정이고 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페어포의 라인에서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KCC에서 나노 셀룰로스라고 하는 이제 강철에 비해서 강도도 높고 약간 친환경적인 소재를 또 개발을 하려고 MOU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이제 나오게 되면은 매출액이 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은 한 45,000원, 46,000원 정도, 아니 4,600원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한 5,800원 정도를 잡고 운용을 하시고 손절가는 3,800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600원 선부터 지금 12월 달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까지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림 PMP라는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관 차장의 종목입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코리아 서킷은 어떤 성장을 보여줄까요? 네, 제가 오늘 키워드가 너무 무난한가요? 새로 오셨는데 되게 키워드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그 패키지 기판 쪽이에요. 사실상 이제 플립식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해서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공급 과다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생겼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심태 이런 쪽들까지도 전부 다 주가들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은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정말로 올라갔던 거 배 아프게만 지켜봤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을 찾는 게 적합하겠죠. 그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코리아 서킷의 주가 자리가 정말로 제 마음에 딱 드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6월 말 7월 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18,000원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주봉으로 가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런 식으로 120주선에 지지를 확실하게 두 번째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단은 본격 고성장에 진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부터 이 FC BGA 쪽이 본격 양산에 돌입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별도 기준입니다. 패키지 기판 매출 비중이 50%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4분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과 내후년 적어도 2년까지는 고성장이 담보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매출 비중이 한 65%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과다한 우려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자리는 제가 눈 감고 그냥 살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네요.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현재 뭐 매수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에서 살짝 빼서 한 31,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의 경우에는 마감에 목표가 31,000원까지 바라보겠고요. 손절가는 10% 이내로 보겠습니다. 빠르게 수급도 보도록 하죠. 백대NFA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 하나씩 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네오 위즈입니다. 지금 3거래 연속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 피해 거짓말이라는 이제 작품이 굉장히 흥행 조짐이고 트위터 상에서도 트렌드를 1위를 좀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굉장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고양이와 스프라는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파생 작품이나 아니면 하반기 출시작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 쪽의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위주로 팔았을까요? 글쎄요. 오늘 일단 산 거 보니까 신성 ENG 쪽을 많이 샀네요. 역시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SH 에너지화학이 또 바로 밑에 130만 주 가까이. 물론 이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뭐 수량보다는 금액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 집계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120만 주 오늘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밑으로는 한화솔루션 역시나 뭐 잠깐 쉬는 것 같지만 계속 가죠.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것들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작긴 합니다. 거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쪽이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는 있지만 향후에 어떤 캐파를 증설함으로써 얻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는 하나솔루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또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삼성전자 밑으로 하이닉스도 같이 매수를 해줬고요. 매도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 현대 로템이 또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항대에서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탄력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매도한 종목이 그 밑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이쪽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봉상으로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다다른 모습이에요. 여기 구간을 뚫어야 될 텐데 한 23,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봉상으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발을 빼겠다라는 외국인들의 매도 신호는 아닐 것 같고요. 매도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제가 볼 때는 한 11선 정도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번엔 23,000원 돌파 나오고 그 뒤로는 단계적으로 26,000원, 3만 원 이런 식의 계단식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외국인들이 빼고 주가 시세가 빠진다고 해서 절대 관심권에서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 밑에는 GS 글로벌 같은 자원 관련주들도 한 66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평화산업이 38만 주 매도.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36만 주가량 매도 나오면서 에너지단에서도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원자력 쪽은 외국인들이 일단 비중 조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13% 내리면서 전거래일 대비 3.57포인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65% 내린 802.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우에는 좀 오늘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